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세로로 찍혀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보듯이 보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오늘부터라도, 9일차부터라도 이렇게 가로로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을 계속 진행해 보자면, 저번 시간에 이제 프로펄 콘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그에 따른 generalized inequality라는 어떤 부등식 비스무리한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ordinary inequality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점을 가진다는 것까지 많은 특성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일단은 요 실수에서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linear ordering인데 당연히 generalized inequality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니어 오더링이라 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y가 x보다 크거나 반대네요. 어쨌든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혹은 둘 다거나 x랑 y이면 그쵸? 그래갖고 모든 어떤 실수에 있는 두 점 x랑 y가 서로 비교가 다이렉트리하게 가능하다라는 게 리니어 오더링인데 요 이니퀄리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프로폴 콘이 뭐 요런 콘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아,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일반성이 아니라 그냥, 이, 네거티브 얼선트가 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 벡터랑 이 벡터 둘 다 그 저 콘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들어있어야 그 뺀 거 서로 y 빼기 x든, x 빼기 y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프로펄 콘 안에 들어있어야 뭔가 비교가 되는데, 둘 다 안 들어있으면은, 요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요렇게도 말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generalized inequality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미니멈 혹은 맥시멈이라는 컨셉을 제시할 때 그냥 부등식에서는 1, 2, 3 있으면 제일 큰 게 3이고 제일 작은 게 1인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generalized inequality에서는 요 중에서 서로 비교가 이렇게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니멈과 맥시멈이 되게 애매해진다,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제너럴라이즈 이니퀄리티 하에서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의하는 데는 조금 더 복잡성이 있는데 먼저 미니멈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맥시멈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S라는 어떤 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가 S에 있는 집합 중에서 미니멈 엘리멘트다. 뭐에 따라서? with respect to K로 인해서 어? 잠시만요. 왜 이래? 뭐죠? 네, 잠깐 이슈가 생겼는데 다시 가자면 S라는 집합에 있는 X라는 원소가 이제 S라는 집합 속에서 미니멈 엘리멘트다. 어떤 거에 따라서 이 부등식 generalized inequality K에 따라서라는 거는 S에 있는 모든 Y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K에 따라서. 즉 요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Y랑 X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S에 속한 모든 원소와 비교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교가 불가능한 애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면 애초에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미니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셋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은 x 플러스 k라는 게 그 x라는 점에서 이제 k라고 하는 프로폴 콘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싹 다 더한 것들을 이제 집합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원소는 프로폴 콘 k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y를 다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가 그 안에 포함이 되면은 저 위에 있는 식이 만족을 하겠죠. 그럴 때 미니멈 엘리먼트라고 하고 당연히 맥시멈 엘리먼트면은 그냥 이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합이 이 미니멈 엘리먼트를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비교가 불가능해 버리면은 저 정의 자체를 만족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유니크하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면 x랑 y가 s의 미니멈 엘리먼트라고 하고 그러면 이 x랑 y가 서로 다르면은 유니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의상 요걸 만족하고 요걸 만족하니까 프로폴 코는 포인티드 되어 있고
즉 안티시메트릭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제네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x랑 y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출발했으나 결국 같아진다는 것은 미니멈 엘리먼트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 있다면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에 반해서 미니멀 엘리먼트 혹은 맥시멀 엘리먼트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x가 S에 있는 원소고 미니멀 엘리먼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 가능한 y들에서만 이제 그 x가 제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즉 S의 원소인 y들 중에서 만약에 x보다 비교 가능하면서 작거나 같은 y가 있다면 그 y는 사실 x다. 그러니까 즉 x가 아닌 y인데 비교 가능한 y 중에서 x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는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보다 작은 원소를 싹 다 모아놓은 집합과 s의 교집합이 x밖에 없다라고 셋 노테이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뒤에 있는 예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프로폴 콘을 이제 non 네거티브 얼선으로 잡으면 그때 이제 이 그 K로부터 인듀스 되는 generalized inequality는 component wise inequality가 된다는 것을 앞서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요런 집합 S1을 생각했을 때 요 포인트는 minimum of the S1이에요. 왜냐? 여기는 어떤 S1에 있는 점을 잡아도 이 K라는 프로폴 콘이 인듀스하는 generalized inequality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X1이 더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non-negative 어선트라는 K에 대해서 X1 플러스 K를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의 정의처럼 이 S1이라는 집합이 X1 플러스 K에 포함되기 때문에 즉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S에 있는 모든 원소는 X하고 비교가 가능할 뿐더러 이제 그 뭐냐 더 크거나 같죠 X보다. 그러므로 X1은 요 S1에서 미니멈 엘리먼트가 된다. 반대로 뭐 요거는 맥시멈 엘리먼트가 되지 않을까요? 뭐 싶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 점은 X2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얘보다 그 이제 논 네거티브 얼선에 대해서 더 작은 원소들을 모아놓으면은 요쪽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쵸? 이 원소들하고 S2의 교집합만 따졌을 때 X2밖에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없죠. 그래서 이 X2는 미니멀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얘는 미니멈이 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요런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 벡터 둘 다 여기에 속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X2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니멈은 될 수 없고 같은 논리로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선으로 표시해 놓은 점들은 모두 다 S2의 미니멀 엘리먼트다. 즉 미니멀 엘리먼트는 유니크하진 않다 절대. 그러니까 뭐 유니크할 수도 있는데 운 좋으면 일반적으로 유니크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예시로 들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미니멈 엘리먼트면은 미니멀 엘리먼트이기도 하겠죠. 뭐 더 강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는 이제 4단원의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뭐 엘립소이드 복습할 겸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positive definite 된 symmetric nbm 매트릭스 중에 A를 이 원점을 센터로 하고 A를 축 매트릭스로 하는 이 엡실론 A라는 엘립소이드로 각각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A랑 B의 이제 그 대소 관계를 우리가 그 대응되는 타원의 포함 관계로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타원보다 요 타원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요 타원의 축 매트릭스가 뭐 A1이고 요 타원의 축 매트릭스가 A2다 그러면은 A1보다 A2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V1부터 VK까지 K개의 어떤 n차원 포인트, n차원 벡터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 S를 집합인데 positive definite symmetric matrix 중에서 저 V, 그러니까 모든 V에 대해서 V 트랜스포스 P 인버스 V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저 V1 점점점 VK를 모두 포함하는 타원을 만들어주는 어떤 positive definite symmetric matrix P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S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S는 minimum elements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파란색 점은 지금 파란색 타원은 지금 여기 원점이라고 했을 때 V1하고 V2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 맞나요? 네, S라는 집합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떤 이런 엘립소이드를 갖고 와도 똑같이 V1, V2를 포함시키면서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왜냐면 어디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이게 비교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요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 있지도 않고, 반대로 파란색 안에 빨간색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VK까지를 다 포함하는 모든 타원 아무 걸 갖고 와도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VK까지를 다 포함하는 타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미니멈 엘리먼스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면은 이렇게 좀 남게 V1과 V2를 포함하는 타원은 미니멀 엘리먼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보다 더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타원을 항상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이렇게 빨간색처럼 딱 맞게 접하게, 그러니까 바운더리에 이 V1과 VK를 모두 뭐 이렇게 뭐 여기 있다 치면은 다 갖고 있는 타원이 미니멀 엘리먼트가 됩니다. 왜냐? 얘보다 비교 가능하게 더 작으면서 저 V를 다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예제가 조금 이 미니멈과 미니멀 엘리먼트 오브 더 제너럴라이즈드 이니퀄리티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다음 페이지가 딱 한 페이지 한 문단 정도 있어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5단원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separating and supporting hyperplanes라고, 요 단원에서는 서로 인터섹션이 없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디스조인트한 컨벡스 셋들을 어떤 하이퍼플레인이나 뭐 동치로 이제 아핀 펑션을 통해서 세퍼레이트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티오렘입니다. 이게 뭐냐면 C랑 D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컨벡스 셋이고 서로 교집합이 없는 컨벡스 셋,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항상 그 C, D를 나누는 어떤 0이 아닌 벡터, 노멀 벡터 A랑 B가 존재해서 모든 C에 있는 X에 대해서 A 트랜스포스 X가 B보다 작거나 같고, 반대로 D에 대해서는 크거나 같게 하는 A랑 B가 존재한다. 그럼 이 A랑 B가 존재한다는 거는 요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separating hyperplane for CD라고 한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즉, 임의의 교집합이 없는 두 컨벡스 셋은 항상 어떤 하이퍼플레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걸 증명을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의만 하고 끝나는데,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Euclidean distance between C and D, 집합과 집합 사이의 어떤 거리를 정의하는데 그냥 쉽습니다. 이게 C고 이게 D면은 요 점에서의 요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집합 이렇게 막 수만 가지의 무한 가지의 경우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작은 애, 딱 여기 이렇게 딱 제일 가까운 애들의 그 거리를 C와 D의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C가 이렇게 있고 D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0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조금 직관을 드리자면, 요거는 당연히 좀 자명해 보여요. 컨벡스 셋이니까 이거를 두 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컨벡스 셋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컨벡스 셋이 아니어도 잘 하면 나누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항상 컨벡스 셋이 아닌 집합을 예를 들 때 목베개 집합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지금 얘는 이제 열심히 그렸는데 목베개 두 개가 이렇게 약간 꼬여 있으면 얘는 지금 둘 다 디스조인트 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떤 직선으로도 이렇게 뭔가 나눠서 이거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컨벡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직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게 되게 중요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증명도 안 하고 저게 어디 쓰이는지는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좀 보면서 이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세오렘이 어, 어떤 곳에 쓰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